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 시간 나스닥 제법 밀리네요. 0.75%까지 빠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333도 이탈했습니다. 332.95로 1.25포인트 내려서 제법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내일 이대로 밤 사이에 나스닥이 반등을 하지 못하면 내일도 우리는 꼼짝없이 갭 하락 출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거의 푸른봉이었죠. 2% 가까이 내리는 장대 음봉이었는데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내일 개파락으로 이 공간을 또 침범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일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수급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부터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있었던 일들과 관점들. 자, 먼저 밤 사이에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9월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되었고요. 연내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동결이 되었습니다. 매파적 스킵이라는 말로 이번에 FOMC를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11월과 12월 이제 두 차례가 남았는데 일단은 11월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다음과 같이 패드워치에서 보이는 대로 현재는 31.5% 정도 확률이 잡혀 있습니다. 11월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연휴만 지나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1일에 있는 FOMC이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근데 이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31%로 잡힌다면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내용이 또 가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즉 10월 중순만 넘어가도 다가오는 FOMC 때문에 계속 시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9월 달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될 수도 있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11월 금리 인상까지 우리는 11월 FOMC까지 우리는 크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최소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쭉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 있다면 시장은 당장 바로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실이 그렇고 지금 올해 안에 원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원래 휴전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이든 우리 시장이든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원유 유가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조금 더 힘을 쓴다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혹은 내년도에 한 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라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면서 버티고 있던 증시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9월 달에 선물 가지고 매도 폭탄을 크게 제조했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수익 익절을 못하고 불발탄이 됐었죠. 그 폭탄이 9월 만기 내만여의 날까지도 롤오버 됐던 물량까지도 모두 다 잡아먹히고 불발탄이 됐단 말이에요. 불씨가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상승하는 척하는 모습을 하루 정도 봤었죠. 내만여의 날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이제 4일 연속 때려 맞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12월물의 초반부터 다시 매도로 노리는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4일 동안 거의 태세 전환급 돌변했습니다. 얼굴을 갑자기 다르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매도 폭탄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없앴다가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일간의 외국인들의 이 매도 누적 금액이 벌써 어느덧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계속 조단위 매도를 보면서 우리가 벌써 3조 원을 돌파해 버렸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했던 1조 5천억을 고려하면 합산으로는 플러스 한 1조 5천억에서 조금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이 매수세와 이 매도세는 지금 사실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처럼 그 매수가 돌변해서 상세 처리하면서 태세 전환을 했던, 즉 환매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F12 초반을 맞이해서 매수세 따로 매도세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결제 약정 추이와 실시간 외국인들의 손익 구조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매수는 손실이 좀 클 겁니다. 제법 많이 들어왔었어요. 1조. 물론 어제 막판에 선물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종가 부근에 홍콩 항생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국 CPI 발표가 나오면서 나스닥 급등할 때 우리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은 계속 줄곧 매도만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구독자 전용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기를, 외국인들이 여기서 추가 매도하는 것은 기존의 금요일쯤 매수했던 세력이 손절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만큼 매수 세력이 힘을 더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매수 팀이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그나마 우리는 이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좀 더 생기는 건데, 이 매수 세력이 자신감을 잃어서 조금 더 손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막판에 진행됐고 오늘 역시나 내리꽂아 버렸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매수세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법 그때 많이 샀기 때문에, 조단이 1조 5천억을 샀던 날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 살아 있어요. 근데 왜 손절을 안 하고 있나? 글쎄요. 12월물의 초반이기 때문에 뭐 좀 버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법 손실이 클 거예요. 이거 348까지 가는 거였고 지금 334까지 내려왔습니다. 14포인트 차이는 굉장히 커요. 평균가 계산하더라도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상당히 손실이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일단 손절을 크게 하지 않고 버티는 외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는 매도세 따로, 매수는 매수 따로 지금 운용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도 진짜 수많은 투자 주체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순수 매도 쪽에서는 벌써 4일 동안 3조 원이 넘어섰다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 상쇄됐다라는 거 좀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도세가 이들도 갑작스럽게 매도량을 늘리는 거죠. 지난번에 매도에서 익절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왔던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매도량을 늘리면서 평단가가 좋지 못한 상황일 겁니다. 충분히 위에서 매도를 누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지난번처럼 매도를 좀 누적시키고 가져올 만한 시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면 위에서 매도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매도량을 늘릴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진짜 떨어뜨려서 다시 갈아엎고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 거고, 예시 시나리오인 거고. 따라서 하락 멈춤에 단기 청산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하락 멈춤을 보이면서 단기 청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로 붙었던 쪽은 제법 수익이 또 붙고 있죠. 그래서 매도 청산이 나오는 시점을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런 신호가 대신에 나오기 전까지는 대세의 힘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신호가 나올 거야. 오늘의 개인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맞아가지고 오늘 개인들 어땠습니까? 내려갔으니까 좀 마지막에 올라갈 거야. 반전 베팅을 계속 해줬죠. 어떻게요?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을 하루 종일 사들이면서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개인들이 콜옵션을 하루 종일 떨어질 때마다 사들이는데 무슨 수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힘과 수급을 인정하면서, 시장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파생반에서 제가 관점을 드리기로 상방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숏 포지션만을 강조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별로 좋은 기회, 즉 많이 올라가는 게 없이 그냥 개파락해가지고 그 자리서부터 그냥 쭉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참 좋았겠지만
또 10월 12월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9월물에 비해 좋은 타점을 잘 주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타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에서 좋은 가격에 설령 매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서 숏으로 먹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오늘 파생반에 수많은 오늘 진짜 카톡량도 많았는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오늘은 그냥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좋다 쫓아 들어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조금 올라가면 좋죠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위클리 월요일 거네요. 위클리 M 335 풋옵션이겠죠. 풋옵션으로 대응해서 92만원 92만 5천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20만원 돈으로 위클리 한 계약으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밥값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또 파생 시장의 매력.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수익도 올려주셨고 또 이렇게 보면 370만원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미니 이거는 이제 미니 선물 잠깐만 370 순서가 여기 있네요. 오늘 원웨이 관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원웨이 관점 오늘 이미 오전부터 아침부터 원웨이 시장 파악해가지고 원웨이 오늘 매도다 원웨이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률은 얼마나? 80%. 오늘 원웨이 80% 아침에 매도 4천억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미니 선물로 하시는 분 숏 단타 쳐서 누적해서 32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파생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주식을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현물 시장은 일단 시장이 허락할 때까지 시장이 물 갈아엎고 좋은 시장이 도래할 때까지는 참았다가 현금을 하이에나처럼 들이받는 것이 좋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매집을 해야겠지만 아무 때나 또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위클리 옵션을 계속 물타기 했던 개인들 꼴이 납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꼈다가 충분한 시점이 되고 충분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해야 됩니다. 그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즉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죠. 바로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파생 시장은 현물처럼 상방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방이면 또 숏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양쪽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옵션의 매도를 통해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습니다. 뭐 변동성에 베팅할 수도 있고 수많은 상품과 수많은 수익 방법이 있는 이 파생 시장에서 이런 때에는 조금 더 집중을 또 했다가 또 좋은 시장, 강한 시장이 오면은 현물만한 것도 없어요. 현물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베팅할 수 있습니다. 현물이 묵직하게 수익 내기가 더 좋아요. 어떤 시장에서? 충분히 강한 시장 혹은 골디락스 시장 혹은 그래도 요즘처럼 왔다 갔다 큰 시장 말고 그래도 안정돼 있는 시장, 안정감이 있는 시장 정도만 와도 현물은 할 게 많아진다라는 거.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신용, 미수, 대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녹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잡아먹습니다. 내가 다 패를 까고 게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신용 이만큼 썼습니다. 나 지금 담보 비율 150%예요. 아슬아슬해요. 이거 다 증권사가 다 알고 리스트업 돼서 다 패를 까고 보여준 거예요. 그거 다 군침 돌면서 그거 다 뺏어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 지금 다 무너지니까 미리미리 난 신용 이거 여기서 잘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솔직히 다소 늦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건 미리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지금 뭐 신용이나 미수 대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콜 물타기를 하다가 또 특이점이 있었죠. 막판에 이제 332.5 풋옵션 베팅으로 잭팟을 노리더라고요. 개인들이 여기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 반등할 거야 베팅을 하다가 막판에 다 와가지고 이거 잭팟 이거 안 올라가겠는데 그럼 마지막에 급락하겠다 여기에 베팅을 하더라고요. 물론 코스피 200으로 보는 거예요. 편의상 지금 선물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풋옵션으로 갑자기 개인들이 잭팟을 노리며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주겠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는 역시나 332.5 언더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332.5 언더는 지금 베이시스가 1.16이에요. 대충 고려하면 선물에서 대략 3.7 정도 될 겁니다. 3.7 주지 않았죠. 오늘 대충 선물 종가 334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332.5 풋옵션 위클리 잭팟 노리러 들어왔던 개인들 돈은 다 휴지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개인들은 콜에서 대폭 휴지가 됐고요. 풋에서도 마지막에 휴지가 됐어요. 정말 손실이 클 겁니다. 평소보다도 더 손실이 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고,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손실이 큰 위클리 옵션,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입니다. 코스피 200이 333.04로 종료를 했고요. 개인들이 안타깝게도 102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 오늘 나왔어요. 대부분 오늘 손실이 대폭 커졌습니다. 오늘 콜 옵션 다 녹았고요. 마지막에 풋 옵션까지 녹았고, 양쪽으로 다 녹는 하루.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만 100억 넘는 손실을 기록합니다. 엄청 큰 돈이죠. 개인들한테 모으면 각기 격파된 거지만 정말 큰 돈입니다. 개인들한테는. 외국인들은 76억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금융투자가 19억 정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만 말고 많이 떨어지지도 말아라 정도 베팅. 근데 떨어지는 쪽이 좀 더 두텁게 베팅을 해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뭐 큰 수익을 볼 수 없었지만 안정적으로 일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보다 공격적인 외국인들이 76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위클리 옵션에 간만에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극보수적 투자 주체죠. 은행은 공격적으로 하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은행과 보험은 투자금을 지키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극보수적인 투자 주체 은행이 이번에 위클리 풋옵션을 베팅했던 것이 좀 특징이네요. 그래서 은행도 풋옵션 베팅에서 1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 요거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판에 개인들이 이제 오늘 만기되는 목요일 풋옵션 332.5를 베팅함과 동시에 그 이후로 월요일 위클리 옵션, 즉 내일 모레 만기인 월요일 위클리 옵션에서 막판에 개인들이 풋옵션에 뒤늦게 올라간 흔적도 일부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개인들이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 뭐하고, 지금까지 수백 퍼센트 위클리 옵션이 풋옵션이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이게 풋옵션 월요일 거 332.5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수백 프로 올라간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풋옵션을 사들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진해졌어요? 예, 풋옵션을 사들입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개인들이 풋배팅을 한다. 자, 그러면 뭐 내일 바로 올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월요일 만기예요. 내일 하루 건너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베팅을 해서 결국에는 얘가 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올라갔다가 개인들이 청산 안 하고 다시 녹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332.5 월요일에 이 아래로 정말 크게 주지만 않는다면 개인들 이거 못 지킵니다. 웬만하면 다 내려가요.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금방금방 시간 가치가 빠르게 녹는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면 또 만기 전날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세타 값이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진짜 웬만한 하락 아니면 개인들 오늘 베팅한 거 너무 고가에 베팅했어요. 물론 오늘처럼 급락하면 그들도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개인들의 일부 선택은 오늘 막판에 풋옵션에 올라간 게 팩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개인들이 수익을 얼마나 볼지 그런 것들은 몰라요. 개인들도 위클리 옵션에서 수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붙어있죠. 개인들이 맨날 100점 100패 하면 개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씩 챙겨줍니다. 그게 월요일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오늘 풋옵션에 일부 올라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하락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중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면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놓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면 뭐야 내가 생각했던 이 상황이 나온다 라고 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왜 하락하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대응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준비한 내용이 어떤 시나리오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어떤 환경인지 나오는 걸 생각해 뒀어야 대처하기가, 매매하기가, 수익 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선에서 뭐 되돌림이 나올지도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전체 힘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등 수급의 변화를 즉각 파악해서 대처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일단 우리 정혜원 파생반에 계신 분들, 뭐 주식반에도 중요한 것들은 올려드리죠. 시황적인 내용은. 파생반에 특히나 계신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보다 먼저 말씀을 드려요.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소한 구독자 정보 공유방 거기에 계신 분들도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은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드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방송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5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좋은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뭐 좋은 내용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요즘 좋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유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6, 7년 더 한다고 하지, 국채 금리 올라가지. 지금 뭐 하나 좋을 게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기다리기가 너무 뭐 고대요. 현물 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숱한 하락장 진짜 많이 봐왔죠. 그리고 그 하락장은 이내 끝나서 강세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때 반드시 살아 계셔야 돼요. 그쵸? 반드시 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현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용미수 대출 정도는 피하시고, 현금을 가급적이면 제가 지난번에도 미리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만들어 두신 거 대부분 지키고 계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좀 만들까 싶으면 조금 반등 구간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다 팔리는 건 자신이 없어, 그런 경우라도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게 10종목이면 10종목 전체적으로 골고루 10종목 10개씩 가지고, 10종목을 내가 100만원씩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전체 종목 30만원씩이라도 골고루 줄여주면 내가 심리적으로 타격이 덜해요.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래도 나머지 70% 비중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반을 잘랐다 전체적으로, 그래 올라갔을 때 내가 반이 있으니까 타격이 덜합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고 봤을 때도요. 내려갔을 때는 내가 그래도 현금을 만들어놨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반씩이라도, 30%씩이라도 만들어놨으니까 그 돈을 나중에 밑에서 활용해야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내용. 그리고 정혜연방 오시면 제가 멤버십 필수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멤버십 필수 영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멤버십 필수 영상에 올라와 있는 거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네, 그거 보시고, 그거 보셔야 이제 계좌에 어떻게 계좌 운영하는 4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시장에 외우고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단기 외국인들이 시장의 특성상, 요즘 시장의 특성, 그렇죠? 태세 전환, 그리고 외국인들의 변덕, 대량 거래로 돌변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급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청산 거래, 태세 전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가장 태세 전환으로 시끄러웠던 시기가 7, 8월에 있었죠. 여기, 그쵸? 여기 7월 7월 여기 구간하고 8월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위에서 아래로 먼저 위에서 아래를 때릴 때, 그리고 아래에서 위 때릴 때 요 구간이 가장 흔들기가 심했었습니다. 그쵸? 이때도 제가 태세 전환봉 나오네. 7월달에 하락거래로 매도를 이때 4일간 늘렸거든요. 이날 대량 매수하고 매도 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수로 전환되고 다시 매수 대량 하고 끌고 올라왔어요. 매수 대량으로. 태세 전환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량 매수한다. 여기서 또 매도하고 대량 매수한 다음에 또 다시 매도 대량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하는 현재 외국인들의 모습, 지금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매수 강하게 들이받고 다시 대량 매도였습니다. 다시 태세 전환을 어느 시점에서 돌아올지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깊게 패어서 빠르게 오히려
개선돼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면은 하반기에 11월 FOMC와 11월에서 해결이 안 되면 12월 연말에 있는 FOMC까지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4분기에 터닝 시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더 끌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일단 무턱대고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물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해서 지금부터 무조건 막 급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실적인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시장이 녹록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베스트 시나리오. 11월 1일 FOMC입니다. 이제 연휴 지나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현재 금리 인상 확률 31% 현재 기준 나오는데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불안감 때문에 미리 하락하겠죠. 미리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반등을 좀 하다가 하락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괜찮죠. 11월 1일 앞두고 떨어뜨리기에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또 이제 FOMC 다가오니까 또 우려감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 유가가 좀 진정이 되는 상황. 요게 좀 사실 쉽지는 않을 건데 모든 월가 투자자들도 지금 다 대부분 100달러 이상 바라보고 있긴 하죠. JP모건도 뭐 심지어 120달러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유가 100달러 정도 제시했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100달러에 맞춰져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유가, 지금 잠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잠시 미국이 비축률을 살짝 방출하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나 어쨌든 유가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가는 시기 거쳐서 좀 진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유가가 진정이 돼서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덜 한다면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 31%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금리 동결이 되고 나면 내년 전망도 그때 또 상황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겠네 라는 상황으로도 바뀌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는 걸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또 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 전망, 원래 시장이 예상하던 대로 인하 전망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 기조로 또 돌아선다면 11월 FOMC 기점으로 시장은 급 태세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알려져 있던 12월 산타랠리 1월 유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대신에 그 전까지는 조금 11월 FOMC 우려감에 고생을 좀 하겠죠. 11월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12월 FOMC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면은 좀 이거보다는 베스트 시나리오보다는 아니겠죠. 조금 이제 이거보다는 워스트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어도 요거보다는 좀 좋진 않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베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차트에 그려보면은 차트의 흐름을 그려보면은 대충 여기가 11월 1일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휴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한 올라갔다가 다시 11월 앞두고 떨어뜨렸다가 이제 11월 FOMC 끝나고 랠리를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사이에 이거보다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겁니다. 즉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자. 수급이 나오는 거 우리가 생각한 환경이 나온다면 훨씬 대처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물은 모비스, 그 다음에 우정바이오, 비츠로테크, 다원시스 이런 종목들 중입자 가속기 테마와 일부 개별주들을 제외하고 위메이드 플레이나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개별주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전멸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통합해서 2,300개까지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외에서는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관련주들 에이텍이나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등이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시간외 하한가. 그리고 반대로 수혜를 보는 이낙연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범양건영, 남아토건, 남선알미늄, 서원, 남성, 주연테크 등이 시간의 상한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테마에 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한 밑에서 갈아엎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작 타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미리 만들어둔 현금을 대기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파생에 집중을 해주실 시간이고요. 파생을 안 하시는 분들 일단 어쩔 수 없죠. 시장 환경에 덤벼들 건 아니고 시장을 맞서 싸울 것도 아니고 일단 갈아엎는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조금 더 현금 확보를 못 하셨다. 뭐 조금 반등 나오거나 뭐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여서 일단 현금 확보. 내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참 안 좋은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은 하락 구간을 하락 시장 뭐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더티해서 그렇지 하락 구간은 항상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좋은 시장은 또다시 도래합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쵸? 우리 시장 보시면 코스피 보시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시장입니다. 보시죠. 그쵸? 주봉, 월봉 보시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더러운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20년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더 그랬죠. 그러다가 22년 하락장 보고 계속 지금 구간 갈피 못 잡는 이런 좋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한 계속 우상향을 꾸준히 한다라는 사실에 반드시 도태되지 마시고 기회를 포착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면서 월요일 위클리 만기 전날이네요. 네, 내일은 그래도 좀 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응원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정보공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